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시장이 언제 출발할 수 있을지 다양한 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체크해볼 건 알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미없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체크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과거로 가서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은 열광의 도가니를 경험했죠. 개인 투자자와 벤처 캐피털리스트 VC가 업계에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유동성이 급증했고 특히 VC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수많은 프로젝트의 개발에 기여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투자 전략은 그냥 간단했는데 하이베타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상승세를 즐기기만 하면 됐었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이어져 1분기에만 VC 자금이 111억 달러를 기록했었지만 이러한 신규 자본의 홍수는 알트코인의 지속 불가능한 증가로 이어졌어요. 구체적으로 토큰 수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지만 이후 약세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루나와 FTX 붕괴와 같은 실패가 시장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줬으며 상당한 자금을 모금한 프로젝트들은 더 유리한 시장 상황을 기다리며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었죠. 그리고 2023년 말 시장 심리가 개선되면서 새로운 알트코인 출시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2024년에도 이어져 4월 이후 100만 개가 넘는 신규 토큰이 출시되었고 그 결과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 총 252만 개의 알트코인이 출시되었는데 이러한 출시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더리움에서 생성된 총 토큰 수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죠. 물론 밈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가 부풀려졌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토큰의 양은 엄청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신규 토큰의 홍수는 문제가 있죠. 시장에 더 많은 알트코인이 쏟아질수록 누적 공급 압력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추정에 따르면 매일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상당의 신규 공급이 추가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은 전통 경제 인플레이션과 유사하게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토큰 희석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미국 달러를 찍어내면 상품과 서비스 비용 대비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이죠. 즉, 더 많은 알트코인이 생성될수록 다른 통화 대비 알트코인의 가치는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신규 토큰 중 상당수는 낮은 완전 희석 가치와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공급 압박과 분산을 약화시키고 또한 신규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은 새로운 토큰의 지속적인 유입을 흡수할 수밖에 없고 가격 억제로 이어지죠. 더불어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VC에 비해 불리하다고 느끼며 참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전 주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토큰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출시되어 성장의 여지가 거의 없고 언락 일정이 시작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결국에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옥석을 가려내며 살아남아야 하고 더불어 결국 대장인 비트코인에 큰 상승이 나와줘야 알트장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은 어떨까에 대해 분석해보면 일단 대부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급락의 위험지대에서 벗어나 향후 기대 이상의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가상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털은 시간을 고려할 때 위험지역은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위험지역의 마지막 세 번째 주를 지니고 있으며 가격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데 이어 지난 2016년 강세주기 동안 가격 반전을 알리는 반감기 21일 후 11% 하락 심지를 형성했으며 이는 가격 반전을 의미한다면서 이 주기에서 반감기 후 15일 동안 최저 범위보다 마이너스 6%의 하향 심지를 생성했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은 과거의 움직임의 반복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어요. 다시 말해 그의 주장대로 이후 반감기 위험지대가 끝나면서 강한 상승세로 반전되고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건데 위 반감기 위험지대란 반감기 이후 3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재축적 범위 아래에서 발생하는 하락 변동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승 동력인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자면 투자회사 번스타인의 분석으로 암호화폐 약세론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종료되고 초기 할당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 의한 것이며 기관 투자자의 수요의 대부분은 새로운 순매수 포지션이 아닌 기본 현금 및 캐리 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더불어 3분기와 4분기에 대형 증권사 및 대형 프라이빗 뱅크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베이시스 거래
문제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은 현재 ETF 유동성 개선에 대한 안도감을 갖고 있으며 순매수 포지션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베이시스 거래란 비트코인 ETF 현물 매수와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동시에 매도하고 가격이 수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데, 즉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3분기와 4분기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단계의 채택은 ETF를 새로 승인하는 대형 어드바이저와 기존 포트폴리오의 여유분 배분이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3분기부터 다시금 시장에 자금을 유입되며 전체장이 상승세를 타고, 이때 알트코인들 역시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 현재의 힘겨운 하락의 시기를 잘 버텨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XRP 레저에서 AMM TVL이 17일 만에 XRP를 1,500만 개 이상으로 급증시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체크해보려고 하거든요. XRP 레저의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AMM의 고정된 총 가치 TVL은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현재 1,560만 XRP를 초과한 상태인데, 6월 3일 기준으로 XRP 레저에서 1,030만 XRP의 TVL이 기록되었지만 17일 후 이 수치가 530만 XRP가 증가하여 51%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일전에 TVL이 4월 24일 740만 XRP에서 6월 3일 1030만 XRP로 290만 XRP가 증가하는데 6주가 걸렸기 때문에 거의 2배를 달성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주목할 만한 성장이죠. 더불어 최근 XRP의 미결제 약정도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면 역시 소송 때문이겠죠. 일전에 전해드렸다시피 SEC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는 모든 암호화폐와 생태계는 증권이라고 말했던 SEC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 그리고 리플 소송까지 긍정적 여파가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XRP가 다시금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오면서 매수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XRP의 시세 상승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3분기 비트코인의 상승과 더불어 XRP의 매수 물량 그리고 소송에서의 긍정적 흐름까지 더해져 리플 XRP는 주목할 만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